40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지요. 2023년 2월 17일 3,000매각기로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김모 씨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금액이 얼마다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건물의 최저 가격이 5,14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 1억 500만 원이니까 우리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뭐가지고 한 6천 정도, 뭐, 똑같아, 패턴이. 한 6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죠. 8천만 원에 전세 놓아버린다면은, 이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하겠지요. 그죠? 그렇다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무슨 뭐, 전세 사기다, 말이 깡통 전세다 해가지고, 이 기존의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틀리게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해준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요. 이럴 때 전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전세금을 전에 또 회수하지 못한다. 그럼 참 대단히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마음이 아픈데 우리 법대로 하지. 우리 이 경매 이게 뭡니까? 그냥 건달들이 하는 겁니까? 깡패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경매는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얼치기 설치기 어중이 또중이들이 경매하는 게 아닙니다. 예? 머릿속에 뭐 경매 때 지식 전혀 들어있지 않아 아주 일천한 사람들 말이지 그냥 경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 법대로 하지, 법대로. 법대로 한다. 그럼 그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자, 좋다. 법원에서 저기 212매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900에 그 인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다면은 그럼 아예 212 자체 이거를 폐기 처분시켜 버려라. 이게 왜 살려놓냐 이거지, 이게 왜?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또 똑같잖아요. 뭐 이거는 이번에 보니까 김모 씨 있죠. 여기 김모 씨 있잖아요. 이거 뭐 또 임차권 넘기다 하셨네요. 이 상태에서 김모 씨 나와 있네요. 임차권 등기했으면 조금 틀릴 수도 있겠다, 그죠? 어쨌든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그러면 전세권 죽어버려요. 그죠?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전세권 죽는다 하더라. 그런데 전입신고 언제 했습니까? 이게 2020년 1월 15일이잖아요. 그럼 전세권 언제? 2020년 1월 15일이죠. 그죠? 그러면 1월 15일 날 해가지고 1월 15일 날에서 전세권 요 자체가 이 소멸 기준 권리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언제입니까? 1월 16일이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했다 손 치더라도 죽으라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 212결정 우리가 여기에서 엄청 많이 충실하다 보면은 결국 뭐다 전세권 경매했기 때문에 죽어 임차권 뭐다 이게 너는 전세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임차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너도 죽어. 그럼 결국 뭐다 이게 예를 들어가 9,500만 원 한참 밑으로 낙찰되더라 손 치더라도 낙찰자는 추가적으로 인수할 권리는 없다. 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인천지방법원 있고요. 이게 뭐 똑같은 이야기 자꾸 뭐 말씀드리니까 잠깐만요. 이거 인천건 있고요. 많은데 그럼 말이죠. 이게 또 다른 유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이번에는 전입신고가 빠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전입신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2419 요거는 한번 전입신고가 빠른 경우입니다. 빠른 경우. 전입신고가 빠른 경우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2월 6일이 1차 매각기일이거든요. 2억 8,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2억 원인데 이분이 전입신고는 전세권보다 빨리 해놨습니다. 위에 제가 대항력 있음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음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뭐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모 씨라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2020년 5월 27일 날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 언제입니까? 2020년 5월 28일이잖아요. 그죠? 5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전입 날짜,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도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좋다 이거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도. 이건 제가 인정한답니다. 왜냐면 전입신고가, 어쨌든 전입신고가 소멸 기준권리 나와 있잖아요. 소멸 기준권리인 전세권보다 어쨌든 전입신고가 5월 27일 날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5월 28일이죠. 그죠?
전세권 5월 28일이죠. 5월 28일. 근데 전입신고 A한 대학년 5월 28일 몇 시 오전 몇 시입니까? 0시죠. 그죠? 전세권에 의한 효력 발생은 언제입니까? 암만 빨리 등기소 아침 몇 시에 못 냅니까? 아침 9시 못 내죠. 그죠? 그럼 오전 9시야. 이게 보면 최소한 이게 9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9시간 먼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낙찰자는 대항을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인정해요. 이거 제가 인정. 이건 맞아요. 이거.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의 1차적인 시도원가는 얼마냐? 2억 원입니다. 저당권자 1억인데 몰라요. 봐가지고. 아니, 뭐냐. 전세권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 이게,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력, 이 경우는 뭐냐. 이게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들입니다. 근데 경매 신청권자 누굽니까? 전세권자죠. 그죠? 전세권자 이 사람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요. 무익력과 관계없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2억 원이니까 아까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게 얼마, 전세금액 2억 원인데 2억 8,600이니까 요즘 또 시절이 조금 요상하고 안 좋으니까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다음 기일날 봐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더라도 이렇게 무난하게 입찰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낙찰 받고. 그래서 그냥 막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런 분들 이런 물건 고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청수도 802호 8층이네, 그죠? 면적도 20.83평이니까 방 한 채 한 정도 나오겠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정도 보시고, 들어온 김에 한번, 외형 한번 볼까요? 다음 로드뷰로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건 이것 모양이네, 그죠? 보니까 그냥, 아파트인데 나홀라 아파트 같긴 하다, 그죠? 나홀라 아파트.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요.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건 말이죠. 지금 제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전입세대 열람 그전에는 확인서였는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이제 지금 현재 1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1월 달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입세대 확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2022 타경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2419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거든요. 그 사건인데 세대 열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전입세대 확인서. 그 전에 전입세대 열람이었는데 전입세대 확인서 돼 있잖아요. 그죠? 확인서 해가지고 여기에 한 통 발급받는데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 이거 보니까 500원짜리 거 인치인가요? 뭐 붙어 있네. 이거 500원짜리 붙어 있네. 그죠? 네, 세대주 해가지고 이무엇이 나와 있고요. 전입 날짜 나와 있고, 최초 전입 날짜. 같은 사람이면은 전입 날짜 같겠죠. 근데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니 세대 합가의 문제.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세대 합가 하나만 필요가 없지. 세대 합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임차인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 이제 전입세대 이제 확인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식이 바뀌었고 한 통당 이제 500원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항 32,584 32,584 포항시 장성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도 보니 2월 6일날 길 잡혀 있지요. 2차 길 잡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한 18평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청소는 6층에 해당이 된다더라. 일단 보시고 여기에 이분이 전세권자인데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전세금 1억 2천만 원인데 감정가 1억 3,600이다. 너무나 차이가 별로 없죠. 그죠? 그럼 이 전세금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금 높다 그러면 이게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야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또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지게 되거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박모씨 있잖아요. 그죠? 여기 또 박모씨네요. 여기 박모씨 같은 사람입니다. 전세권 해가지고 임의경매했거든요. 전세권 설정 날짜가 2020년 7월 2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입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전에 2019년 10월 31일이잖아요. 대학력. 이거 맞아요. 그럼 이 물건 1차적인 지도원가는 마다 1억 2천만 원이다. 현장가 조사해보니까 여기 매매가격 1억 1천만 원인데 그럼 당연히 이 물건 입찰 참여하면 안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전세 금액이 1억 2천만 원에 현장 가셔가지고 이게 과연 전세로 뺐을지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법원 경매가 보니까 아까 뭐 대전에 계신 그 리키님하고, 리키님 들어오셨네, 봐가지고, 아까 리키님 나가셨을 때 한참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봐가지고 하시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말이죠. 주변에 저기 경매 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들하고 또 상의하시면 되고, 또 뭐 하면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저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요. 경매 정보 펼쳐놓고 그냥 쭉 말씀드린다니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뭐, 제가 과거 뭐 옛날에 경험했던 것도 뭐,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그냥 일대일, 뭡니까, 영상 뭐, 전화통화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라니까. 하면 돼요. 뭐, 아무것도 해라니까. 오늘 방송하기 전에 컵라면을 하나 먹었다. 신라면 있잖아요. 자꾸 매웠던 모양. 물이 자꾸 써이네. 네. 이렇게 하고요. 300원입니까? 관심님? 저는 500원을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관심님, 그 뭡니까? 그 세대일람 확인서 발급 받아보셨어요? 관심님? 답변이 없으시네. 관심님,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 안 주시고, 그냥 뭐, 리키님 대전에 계세요. 대전 분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또 뭐냐, 그러니까 포항 사건, 이거, 제가 뭐, 말씀드리다 말았나요? 잠깐만요. 1억 2천만 원이니까, 이게 일단 1차 감정가요, 그죠? 전세, 이분은 1차 취득원가 1억 2천만 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어떤 값어치가 있으면은 하시는 것이고, 값어치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그냥 하면 돼, 봐가지고. 그냥 뭐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된다는 거. 최근에 300원 주셨어요? 그러면 뭐 300원이든 500원이든 뭐. 근데 지금 그 주민등록법 시행개시 거기 보니까 경매 참여할 때 500원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서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보니까 여주 사건입니다. 2022 타경이고요. 여주 지원 사건인데 3061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보니까 이것도 2월 8일이 2000매가 기일이거든요. 유모 씨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인데 보니까 전세금액 1억 3천만 원이에요. 이 물건도 보니까 이분의 전입 날짜가 빠릅니다. 빠른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유모 씨가 딱 똑같잖아요. 밑에 화면을 다시 한번 더 조정해 드릴게요. 화면을 다시 한번 더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유모 씨가 이분이고 이분이에요. 2020년 7월 13일 날 전입신고하셨는데 전세권은 2020년 11월 2일이니까 당연히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이 물건이 뭐다. 어쨌든 1억 3천만 원 이걸 기점을 해가지고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 금액이 이 금액을 상회한다 하더라. 하다못해 전세 금액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 그러면 뭐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점유자, 전세권자들 이분하고 어떤 나중에 명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실갱이를 벌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니까 건번에 수원지방법원 관내법원은 이제 1회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30%지 않습니까? 30%다 보니까 1억 92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1억 933만 3,333원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이 날짜 최저 가격 이걸 기준해가지고 막 입찰금액 결정하시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 참 깝깝한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경매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으니 하기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이 물건은 1차 취득원가 얼마? 1억 3천만 원. 그럼 경매비용 포함해가지고 1억 3천 원 뭐 400 정도 그죠? 써졌게 버려요. 그래서 경매비용 한 400만 원 나간다 그러면요. 1억 3천만 원. 당신 이제 가져가. 그럼 땡깡 나버려. 그죠?
그럼 그거 좋다 이건. 내가 1억 3,400, 1억 3,400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 이게 쓰고자 하는데 현장 가보니까 와, 뭔 소리야. 1억 3천만 원도 안 나와버려. 그럼 이 물건 또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여기 또 잠깐만요 하고 오늘은 지금 제가 사건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막 경매 사건 하나 가지고 막 한 2, 30분씩 끌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요점만 딱 집어가 딱딱딱 해라. 우리는 어쨌든 봐가지고 빨리 경매 정보지 보셔가지고 탁탁탁 빨리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맨날 앉아가지고 막 공자왈 명자왈 하면 이게 진도 절대 안 나갑니다. 22타경에 539, 539, 23 부산광역시 검정구 장전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인데 보니까 뭐 외형은 보면 아파트 좀 멋있다 그죠? 멋있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보면 이번에 4차기래가 1억 2,544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김모 씨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김모 씨 전세권자인데 이분의 전세 금액이 얼마다? 1억 9,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세권보다는 먼저 전입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세권이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전세권보다 먼저 전입 신고하였기 때문에 임차권은 불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1차적인 지도원가는 얼마? 1억 9,500 플러스 경매비용 해서 한 2억 정도는 써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물건이 2억 원의 가치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건물은 와 2억 4,500짜리가 거의 절반으로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1억 2,500만 원이네. 얼마를 직전 기일날 최저가격이 1억 5,680이니까 1억 5,700 쓸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딱 봐가요. 이게 입찰가 결정 방법 요령이죠. 딱 봐가지고 이 물건에 내가 뭐 둘러치나 매치나 어쨌든 내가 1차적으로 투입돼야 될 자금이 얼마냐. 이게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요. 2억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거 좀 낮게 써가지고 한번 과표가 낮아지니까 세금 조금 내잖아요. 세금 좀 줬다면 그런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 신경 쓸 거야. 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경 안 써요. 봐가지고. 차라리 저는 낙찰 받는 게 목적이지 세금 몇십만 원 세이브 하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했고 나머지 212결정 관련해서 뭐 사건들은 너무 많은데 이걸 자꾸 다 말씀드리면요 아마 여러분들 짜증 내실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자꾸 말씀드리니까 그죠? 예. 요거 다 말씀드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말이죠. 일단 제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등기부등본 내용이고요. 2010만 900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게 다음 모레죠. 2월 3일 날 41강에서 제가 보다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물건 내기 검정구 구소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단 단독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고 사건 계획에서 이게 2008 타경에 41,054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내역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고요.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부산시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신보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가압류고 이 부산시에서 또 압류가 들어왔네요. 그 상태에서 신보 이 사람들이 본안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비 신청해 버렸어요. 강제경비 신청하니까 어리라는 이분이 이제 카페 회원인데 김모 씨라는 분인데 낙찰을 받으셨어요. 3,122만 원에 받았는데 이분이 노랬던 노림수는 뭐냐니까 3,122만 원인데 3,122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경매비용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이분이 한 2,800만 원 정도 배당 받아간다 치자 이거죠. 그럼 나머지 2,2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분 입장에 인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근거로 해서 2008마 대법원 2008마 212 결정 관련해가지고 이게 인수하던데 왜 보니까 일단 이 사람이 보니까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요 사이에 보니 강제경비 신청했는데요. 사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은요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신청해 버렸어.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전세권에 배당 신청했으니까 전세권에 배당 신청해 전세권 소멸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는데 이게 소멸 기준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뭐냐면 결국은 이게 임차인이 왜 전세권 설정하고 왜 전입신고까지 하느냐 이게 자기의 전세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냥 심심해서 전입신고한 건 아니다 이거지.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부산시 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비록 전세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손치더라도 이 임차권 불소멸한다 이거지. 근데 다만 보니까 이게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는 이게 일단은 소멸한다. 이걸로 미루어 봐가지고 이 본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뭐냐면 부산시 요것이 소멸 기준이고, 그죠? 전세권 요건 뭐다 이거지? 이 전세권 단지 소멸,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뭐냐면 소멸 기준과 소멸은 분명히 틀리죠, 그죠? 어감부터 틀리죠. 소멸하고 두 글자인데 소멸 기준하는 게 네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멸과 소멸 기준은 분명히 틀리다. 왜? 이건 당연히 소멸되죠. 왜냐면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해 가지고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돼 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 자료에는 제가 이게 빠졌습니다만 일단 갑이라는 사람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사례를 다시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건을 한 20건 뽑아놨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막 말을 속도를 상당히 빨리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물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전세권 요구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법원에서 2008만 211을 인정 안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현재 전세권 물건에 대해서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 뭐냐? 이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간에 불문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전입신고 안 한 사람이야. 전입신고 안 했는데 지가 임의경비 신청해버렸네. 아주 좋아. 그냥 들어간 낙찰 받아버려. 그죠? 또는 봐가지고 전세권자가 판결문에 의한 강제임금 신청했는데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해버렸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랬잖아요. 전세권자가 강제임금 신청했습니다. 이거 제가 화면 지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매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물건을 어떤 물건을 따다다닥 고르냐 그거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석박사 논문 쓰려고 공부합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거는 자꾸 빨리빨리 내가 물건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낙찰도 못 받는데 말이지. 물건 고르는 것도 말이지. 이거 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요거만 말씀드리고 방송 마칠게요. 여기 보니까 앞에 A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데 전입신고 안 했어요? 그럼 A는 뭐다? 본안소송의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 신청하는데 이 사람 전세금 1억입니다. 근데 지가 강제경매 신청하고 지가 말이지 나중에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떡하니 해버렸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 얼마?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낙찰 받습니다. 5천만 원 낙찰은 끝나버려요. 왜? 그러니까 A가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했다. 전세권, 이 선순위 전세권이죠. 선순위 전세권에 배당 신청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민지법 몇 조죠? 91조 제4항 단서조항에서 전세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권 죽잖아요. 그죠? 말소돼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B라는 사람이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B 입장에서 A한테 나 있잖아. 당신 1억인데 내가 5천만 원 낙찰 받았다면 당신 5천만 원 가져왔잖아. 내가 당신한테 자녀가 5천만 원 주고 싶은데 어떤 근거에서 내가 당신한테 5천만 원 줘야 되냐. 그걸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럼 A 입장에서 내가 경매 신청했. 그래 경매 신청했다. 그런데 뭐야 전세권 배당 요구했잖아. 그럼 죽잖아. 전세권 없잖아 봐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에 기입등기는 경매 신매각으로 이거 당연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권리잖아요. 그죠? 요런 물건은 고르다. 그러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법인이 전세권자, 개인이 전세권자, 또 요겁니다. 요거. 요 세 번째인데 특히 이제 1번, 2번에 법인과 개인이 전세권인데 이 사람들은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 물론 이 건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를 안 했단 말이죠. 전입신고 안 한 상태에서 강제금 신청했다. 그렇다면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면 좋고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강제금리 신청하고 배당 신청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배당 신청 안 했다더라 그러면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분명히 틀리죠. 전세권 물권이고 강제금리 신청 채권이잖아요. 배당 신청 안 했어. 그러면 민지법 91조 제4항 본문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은 소멸 안 되고 매수인한테 인수가 된다. 따라서 강제경매 결과 B라는 사람 5천만 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럼 B가 A한테 방 빼.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전세권 말소가 안 됐잖아요. 5천만 원 돌려줘봐봐 하면 B는 A한테 5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고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네,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0막 900결정 말씀드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연 전세권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 유형의 물건을 골라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